자, 우리 주식정보통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방금 전에 영상을 하나 촬영을 했죠. 보시면은 1월 16일, 자, 오리온, 레고캔바이오, 자, 이거에 대한 이슈를 좀 제가 분석을 하면서 영상 하나 촬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9시 40분이 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다른 날이랑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남은 날이라서 이런 날이라도 영상 좀 많이 찍자라는 생각에 지금 두 번째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오리온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좀 주식시장에서 핫한 이슈였기 때문에 요거 좀 하나 짚어드렸던 거고요. 제가 오늘 원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주제에 대해서 아직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께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만한 주제는요, 바로 이 통신이라는 자 이런 하나의 섹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이런 좀 주제들을 보시면은 메타버스 관련주들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NP 덱스터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주가 상승 많이 나와줬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 관련주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했는데 조선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사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항공 관련주들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것도 이제 조금씩은 수익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메타버스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우리가 자율주행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로봇 관련해서 감속기 관련주들은 이미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좀 수익권에 도달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저는 그냥 항상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돈을 벌어간다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요, 제가 항상 영상을 좀 이어가는데 매일매일 촬영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먼저 눌러주세요. 자, 아까 제가 통신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 라고 운을 띄웠는데 제가 왜 갑자기 통신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급등 한번 나왔었잖아요. 자, 로보스타라는 회사가 좀 이렇게 필두로 많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주가 상승이 나왔죠. 뭐 뉴로메카라든지, 그쵸? 뉴로메카는 저번에 상승이 나왔던 거고, 뭐 로보티즈라든지, 뭐 티로보틱스라든지, 이렇게 로보스타나 뉴로메카가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는 날에 그 당시에 많이 상승이 나오지 못했던 로봇 관련주들이 좀 후발주자로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이 한번 나와줬어요. 자, 이거에 대한 이슈는 물론 당연히 이제 CES 2024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슈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LG전자의 조주환 사장이 로봇에다가 굉장히 좀 많은 투자를 좀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슈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재료는 쉽게 죽지 않는다 라는 이런 시장의 논리로 자, 로봇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와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통신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통신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KMW라는 회사 또 16% 주가 급등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뿐만 아니고 뭐 에이스테크 같은 회사들 보시면은 오늘도 뭐 11%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통신이라는 게 왜 갑자기 이렇게 뜨고 있는 거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지금 보시면은 삼성에서 AI 길목 기술 연구를 5년째 하고 있고요. 이제 6G 표준화 주도권 노린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자, 이거를 AI 길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AI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다라는 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AI 기술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딱 접목을 시켜서 일상생활에서 바로바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굉장히 빠른 인터넷 속도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인터넷 속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필요한 거냐면은 바로 6G급의 인터넷 속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6G급의 인터넷 속도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는요, 적에도 위성을 쏘아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적에도 위성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발사를 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분들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주항공청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좀 우주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이 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좀 통신 쪽에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6G급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좀 통신에 관한 인프라를 좀 확충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통신 장비들에 대한 이러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KMW 그리고 뭐 오이솔루션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한 이치다 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좀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영상을 촬영을 하면 제 영상을 다른 분들도 좀 보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뭐 아무 뭐 개잡주
테마주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 통신 관련주들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나 좀 살펴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이 종목을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노와이어리스라는 회사의 우선 사업의 개요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유무선 자동 측정 및 제어 시스템 개발 및 제조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됐고요. 자, 보시면은 뭐 이런 통신용 시험, 계측기 및 스몰셀 등의 개발, 제조 및 판매, 자,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5G 관련주들이 엮이면서 예전에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5G가 좀 흐지부지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이 나왔었지만, 다시 한번 좀 6G 관련해서 분명히 이런 모멘텀을 받고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노와이어리스라는 회사를 제가 여러분들께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노와이어리스라는 회사는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노와이어리스 자율주행이라고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이노와이어리스, 자, 이렇게 자율주행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자,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요. 이 회사가 통신 쪽으로만 엮여져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통신과 자율주행은 같이 가야 되는 섹터다 보니까 이 두 섹터에 동시에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노와이어리스가 결정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느냐를 봐야 될 텐데 겁나 잘 벌죠. 네, 엄청나게 잘 법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사실 통신회사들이 우리나라 통신회사들 치고 이렇게 돈을 잘 버는 회사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24년도에 360억이라는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어요. 무려 23년도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2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완전 지금 계속해서 바닥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회사에다가 사실 지금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15% 정도 나오는 회사라면은 멀티플 그냥 우리가 여유롭게 15배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이 361억이 나올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2,300억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너무나도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리 못해도 한 시총 우리가 4,500억은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을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종목을 우리가 좀 매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역시나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건 좀 눌림목이 왔을 때 우리가 좀 잡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1차 매수 타점은 대략 요 라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38,000원에서 우리가 1차 매수 타점을 잡아보면 되겠고요. 자, 대략적으로 2차 매수 타점은 여기 26,500원, 대략 한 26,6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6,600원 라인에서 2차 매수를 우리가 타점을 잡아본다 생각을 하시고, 이만큼을 좀 분할 매수한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어나가셔야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은 제가 왜 1차 매수 타점을 이렇게 높게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냐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재료나 모멘텀의 크기, 그리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이 거래량 힘이 굉장히 좀 강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요, 눌림목을 제대로 안 주고 그냥 바로 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눌림목을 주게 되면은 이만큼 분할 매수할 수 있어서 우리한테는 베스트긴 하지만, 여기서 바로 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 여기서 좀 따라가는 매매를 해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노와이어리스를 봤을 때 좀 수급의 현황을 보면은, 자, 역시나 기관들이나 연기금이 좀 쓸어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그만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이 KTCS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KTCS도 우선 최근에 좀 수급의 현황을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메이저 수급들이 매수세가 들어와 주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왜? 저점에서 잡을 수가 있겠으니까. 자, KTCS 같은 경우는 우선 차트를 봤을 때 이게 다 매집이에요. 그냥 이게 엄청나게 지금 굉장히 많은 매집을 진행을 해놓고 눌림목 주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거 월봉으로 봤을 때는요, 상승 한번 나오고 딱 눌림목 주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좀 그냥 계속해서 좀 물량 모아간다 생각하고 매수하면은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KTCS 또 중요한 이 실적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겠죠. 저는 이제 실적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우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자, 요런 식으로 KT 고객센터 운영이라든지 뭐 KT 컨택센터, 그러니까 KT와 관련돼서 이런 통신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건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의 독점
계약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예전에 이거 보시면은 KTCS가요,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에 KT SAT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을 한다라는 자, 이러한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등해만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일 독점하라고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당연히 이렇게 좀 영업이익이 높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뭐 KT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KT 계열 쪽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 회사는 그냥 뭐 엄청나게 사실 우량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이 회사가 벌어들이고 있는 영업이익 보세요. 뭐 1년에 막 240억씩 벌어들이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요. 그리고 2023년 3분기까지 번 영업이익만 본다 하더라도요. 벌써 얼마야? 110, 100, 한 170억 정도를 벌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고 그럼 23년도에 한 200억 정도 벌 거란 말이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큰 저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통신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가총액을 좀 높게 한 2,000에서 2,500억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앞에 큰 매집이 두 차례나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요, 요 종목 잘하면 5,500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이건 좀 중장기로 보고 가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는 좀 통신 관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팅크웨어라는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팅크웨어는 제가 옛날부터 굉장히 좀 좋아했던 회사라서 그냥 여러분들께 약간 좀 보너스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팅크웨어라는 회사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자, 이 회사는 우리 아실 겁니다. 아이나비 블랙.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그 블랙박스 있죠. 블랙박스가 아니지. 그거 내비게이션. 자, 이런 내비게이션 서비스라든지 보시면은 뭐 전방 추돌 경보, 앞차 출발 알림. 자, 이러한 운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통신이라는 건 자율주행과 무조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자율주행을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통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은요. 당연히 통신이 이렇게 좀 산업 자체가 발달함에 따라 자율주행 산업도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건데 자,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좀 좋아요. 지금 자율주행 관련 회사들 치고 사실 1년에 뭐 이렇게 400억씩 벌어들이는 회사가요. 이 정도면 거의 뭐 모트렉스급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모트렉스가 1년에 한 600억 정도 벌고 23년도에 한 700억 정도 벌 것이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를 평가를 받고 있냐면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한 4,100억 정도를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다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께 이 종목 우리가 투자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뭐 더하죠. 팅크웨어는 거의 뭐 연간 실적으로 보면은 24년도에 570억이나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이러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있는데 시가총액이 2,000억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PER 4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거의 지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회를 잡아보시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근에 그나마 조금씩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건지 좀 이렇게 각도를 세우면서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오늘 이렇게 좀 하락세를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대략적으로 한 1차 매수는 17,7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차 매수는 요 라인 한 15,900원 그리고 3차 매수는 요 라인 12,600원까지 이건 사실 좀 그냥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게 되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다 매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요 앞에는 2만원 라인 한 번만 딱 터치해주는 모습 한 번 더 보여주면은 이런 건 그대로 4만원까지 다이렉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여러분들 좀 캐치를 해놓으시고 천천히 좀 물량 모아간다 생각을 하시고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 좀 마지막 영상인 이 통신 관련해서는 영상을 좀 여기까지 하면 되겠는데 어떻게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많이 좀 되셨다면은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되고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악몽 꿀 거예요. 자, 지금 영상 마무리하는 시간이 한 9시 53분을 좀 지나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좀 씻고 자야 되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